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문제집 있죠. 예상 문제집을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 문제집은요,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제가 이제 개정표를 서리죠. 개정표 1, 2, 3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개정표를 보시고 일단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개정된 것이 반영이 다 되기 때문에 책에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계 학습해가지고 기본서 24에서 37 제일 위에 보면은 이 총설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범위가 이제 시험에 우리가 여기 지금 뭐죠? 문제집 구성을 할 때 어디서 기본서를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느냐? 그 총설의 제일 위에 연계학습에서 페이지 수가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페이지 수 나와 있는데 기본서 봤더니 기본서에는 아직 개정 작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정 작업이 끝난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개정표를 보시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은요,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관계법규,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이제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우리가 2달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총 우리가 문제가 40문제가 나오잖아요. 40문제. 이 40문제 중에서 주택법이 8문제가 나옵니다. 주택법이. 오늘 공부하는 주택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이 8문제. 그리고 건축법 7문제.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 3법이라는데 이 3가지 법률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핵심적인 용어 또는 기본적인 용어 있죠. 그런 걸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뭐냐면은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많이 하시면 다 까먹습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확하게 몇 개라도 오늘 꼭 외우고 간다. 그런 심정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오히려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많이 보잖아요. 다시 돌아가요. 만약에 산을 이렇게 정복을 하는데, 자, 산을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정상까지 가려면은 정확한 코스를 딱 정해서 딱 가면은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헤매지 말고 우리가 정확한 게 최고다.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각설하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주택법 1페이지, 여러분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집은요. 문제집은 22페이지, 문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택법상의 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 민영주택이란 공공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틀렸죠? 국민주택이죠. 국민. 여러분들 국민주택은 우리가 뭐가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 하면은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는 국지주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한다는 거예요. 건설하는 주택이고요.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이 나오죠. 그리고 주택도시 기금을 가지고 건설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주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항상 우리가 국민주택은 규모가 주거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데 규모가 다만 이제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라는 거예요.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죠. 100.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를 규모로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요거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근데 국민주택은요, 항상 뭐가 포함된 개념이죠? 국민주택의 규모를 포함한 개념이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요 규모를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국지주지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거나 재정과 기금을 가지고 건설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된다. 그게 바로 국민주택이죠. 그래서 민영주택은요, 바로 이런 국민주택이 아니다. 민영. 민영주택이 뭐냐? 그럼 민간이 건설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인 거고, 책에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답은 1번. 그럼 2번 보시면은요, 국가나 지자체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공대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방금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재정과 기금을 가지고 건설,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다. 저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한 개 동의 동에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고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다중주택은요, 이게 단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에는 주택법에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다당호죠. 단독 있고 다중 있고 다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중과 다가구는요, 다중과 다가구는 공통적으로 다 3계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3계층 이하죠. 여기도 3계층 이하입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면은, 뒤에 말도 같아요. 바닥 면적의 합계, 바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다. 이것도 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틀리냐면은, 다중은요, 취사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런 다가구는요, 당연히 취사시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말을 안 해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가구는 20세대가 아닌 19세대 이하까지 말하죠. 이하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가구는요, 단독주택의 일종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다중은 단독주택이지만은 그 취사시설이 없는 형태다. 요게 제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요걸로 구별합니다. 다중하고 다가구는 구별을 뭘 하냐? 뭐 청수라든지 바닥 면적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구별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다가구는요, 똑같죠? 똑같아. 그리고 3계층 이하고 610 이하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19세대 이하다. 요게 하나 더 붙습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요 말이 하나 더 붙어요. 다중은 그 말이 붙으면 안 됩니다. 자, 그까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이죠? 내부선이 밑줄, 내부선. 내부선의 밑줄. 우리가 외벽의 내부선이라 했잖아요.